오늘은 인플루엔서가 되고 싶은 분들 혹은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 또는 스타트업 사장님들, 지금 이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앤드류님,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제 매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매력을 외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고 그리고 빨리 성장을 하죠. 인정합니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생기고 이쁘다는 것의 기준은 누가 만든 거죠? 사회가 만들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죠. 계란형 얼굴, 크고 시원한 눈, 오똑한 코, 이런 전형적인 미의 기준, 그런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죠. 요즘은 또 무쌍이 대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이쁘고 잘생긴 것과 매력은 다른 것 같아요. 매력이라는 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물론 호감형 외모가 처음에 눈을 사로잡는 것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브랜딩이라는 건요, 원래 보통의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브랜딩이죠. 여러분, 혹시 두유 좋아하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영상 끝에 두유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저는 특히 이 담백한 베지밀 A를 좋아합니다. 이 베지밀 디자인 어때요? 예쁜가요? 멋진가요? 그래픽 디자이너인 제가 봤을 때는 못생긴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지밀이 16년째 두유 브랜드 부동의 1인 거 아시나요? 시중에 예쁜 패키지를 가진 두유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 베지밀을 제일 많이 마실까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 베지밀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평범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평범함, 그리고 보통의 힘. 저는 이렇게 베지밀처럼 담백한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채널 아트도 담백한 브랜딩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아까 인사드릴 때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적이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아니라 두유처럼 부드럽고 몸에도 좋고 유익한 채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 평범한 것에서 어떻게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브랜딩을 하느냐? 바로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내 스토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험이라는 것을 해요. 그게 경험들이 쌓여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의 성격을 만들고 외모를 만들기도 하고요. 생각이나 이념, 사상을 만들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겨난 건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생겼는지, 성장했는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한 거랑 비슷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일 때 흥미를 느끼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기 브랜드 스토리가 나왔죠.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시각화. 그런데 이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가 생겨나요.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각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나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한 거, 미디어가 만든 거 다 무시하고 내가 만든 기준. 그렇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죠.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교도 안 하게 되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가 자존감이 높아야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팔로워도 별로 없고 회사도 작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모든 스타트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하게 치르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고 볼품없고 그런 건 당연해요. 그 대신 그 표현 방법이 내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공감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저같이 유능한 디자이너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죠? 공유를 해야죠. 세상에 나를 알려야죠. 홍보.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브랜딩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블로그건, 인스타그램이건, 유튜브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보 활동에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파워풀하고
핫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브랜딩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제가 제 채널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제 영상을 많이 보셔야겠죠? 어때요?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제가 브랜딩도 얘기하고 마케팅도 얘기하고 인스타그램도 이야기하고 자존감도 얘기하고 마인드셋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더라도 다 챙겨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 브랜딩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스토리. 그럼 이 스토리를 비주얼라이징을 해요.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이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이 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내 브랜드의 자존감을 높여라. 이렇게 완성된 브랜딩을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만의 매력을 찾고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